태평양 한가운데에 드넓은 태평양 한가운데에 굉장히 신비하고 조금 많이 고립이 되어 있는 섬이 있었습니다. 앞전에 어떤 그렇게 굉장히 어떠한 섬의 국선장이 어떤 섬에 지나가다가 우연히 신한테 어떤 사람을 바치는 희생제를 본 그 장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인근의 태평양 섬입니다. 그 인근의 태평양에 굉장히 섬이 많았는데 신비하고 그렇게 외부랑 그렇게 많이 이렇게 소통이 없고 고립이 되어 있는 섬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점은 그 섬에 굉장히 커다란, 굉장히 높은 큰 돌, 석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 했었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인종이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 인종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라졌고 그 거대한 돌들만 수수께끼와, 어떻게 그 돌을, 그렇게 큰 돌을 세웠을까? 왜냐면 그 섬에는 어떤 도구도 없고 배를 타고 막 밖에 나갈 그럴 상황도 안 됐고 도구도 많이 없고 굉장히 어떤 나무도 없고 높은 어떤 그런 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돌을 어떻게 세웠는지 굉장히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수수께끼와 베일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섬, 이 태평양에 고립되어 있는 이 섬의 이름이 이스터 섬이거든요. 이스터 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옛날 일입니다. 1521년에 유럽의 탐험가들이, 그 국선장이랑 유럽의 굉장히 막 이렇게 막 탐험가들이 태평양을 횡단하고 막 배를 타고 막 이렇게 그 어떤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태평양을 횡단하던 중에 하나의 섬을 발견했는데, 이 섬이 굉장히 예쁘고 그렇게 돌이 많고 주변과는 어떠한 접근성, 주변과의 교류가 많이 없었고 그런 어떤 한 섬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 이제 거기 한번 가보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크게 용기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섬 이름이 바로 이스터 섬인데요. 2세기가 지나서야 이 섬이 발견이 되게 되었고, 로에벤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용기를 내서 그 섬 진짜 한번 가보자, 진짜 꼭 가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바로 미지의 남쪽에 대륙에 있는 땅덩어리였고, 생각보다 굉장히 큰 땅덩어리였지만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았고, 북반구에 있는 땅의 무게에 필적할 만큼 큰 땅이었습니다. 이게 이 남쪽 대륙에 있는 이 섬이 적지 않게 지구 균형 전체의 이 여기에 있는 땅이 지구의 균형을 맞춰주고 있었습니다.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1722년 4월입니다. 부활절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이 이 섬을 발견을 하게 되었고, 딱 그 섬에 도착을 했는데 주민들이 나왔고 막 호기심을 많이 가진 거예요. 누구지? 왜냐면 섬에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올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관심을 가졌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막 춤을 추고 막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고 막 서로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섬 사람이랑 친해지려고 했지만 우호적인 반응도 있었고, 호기심을 가지고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또 한켠에는 경계를 해서 막 돌을 던지고 막 그렇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며칠이 지나서 다시 이 서양 사람들이 다시 이 섬에 가보니까 앞전에 있던 굉장히 큰 거대한 석상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 석상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대한 석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렇다 할 어떤 도구도 없었는데 그 석상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호기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가보려고 했지만 선뜻 다시 그 섬에 갈 계기도 없었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다시 이스터 섬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됐지만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스페인이 남아메리카의 식민지 주변의 섬을 또 정찰하기 위해서 스페인이 다시 왔습니다. 50년이 지나서 스페인인들이 이 섬에 다시 왔는데, 딱 봐도 이 섬이 어떤 문명적으로 많이 이렇게 개발이 안 되고 많이 이렇게 조금 많이 어떤 미개한 어떠한 원시적인 부분이 많은 그 당시 때 이제 원시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을 시절인데, 옛날 시절인데, 그래서 딱 보니까 그렇게 사람도 많이 없고, 딱 봤을 때 막 물도 많이 없고 먹을 것도 많이 없었고, 생각보다 동물도 많이 없고 돌만 많고, 그렇게 너무나 그렇게 조금 많이 이렇게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서, 딱 스페인인들이 보고 스페인 배가 두 척이 이렇게 딱 가서
가니까 주민들이 또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물건을 훔치려고 하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대요. 근데 바로 딱 이제 보고 이제 스페인인들이 1770년 12월 15일에 스페인인이 국왕 카를로스 3세의 이름을 빌려서 이 섬이 스페인 소유임을 천명을 합니다. 천명을 하고 이슬라 데 산카를로스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이거 우리 거야. 거기 사람이 살고 있는데요. 이거 우리 땅이야.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족장 막 나오라 해서 여기 사인해라. 강압적으로 사인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합니다. 1714년 3월 14일 쿡선장이 태평양 일대를 횡단했던 그 쿡선장이 이서섬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 왔어요.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1769년에 남태평양을 성공적으로 탐험한 영국 탐험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들의 꿈이 뭐였냐면 모든 땅이 영국 거였으면 좋겠어. 모든 나라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고 영국의 어떤 이름과 이런 나라의 어떤 명성이 다 그렇게 뻗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섬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들이 섬에 들어가니까 영국인 탐험대가 만에 3일 머물렀는데 진짜 이제 이때 쿡선장이 막 많이 알려서 이 섬이 이스터섬이라는 섬이 유명하게 되었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쿡선장이 그 섬에 웬만하면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지 말아라고 얘기했고 왜냐면 나무가 없고 물이 없고 마실 물이 거의 없고 동물도 많이 없고 먹을 게 너무 없고 그렇다. 주민수도 사는 사람도 너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프랑스 탐험대들도 많이 갔죠. 가서 원해사를 대동해서 1차적으로 씨를 뿌리고 그 섬에 토양을 체크를 하고 식물 재배법을 조금 알려주고 특히나 이들이 궁금해했던 거는 거대한 큰 돌 석상이었습니다. 그것을 면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대체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세웠지? 하고 궁금해합니다. 2차적으로 갔을 때는 오렌지와 레몬과 씨를 뿌리고 양배추와 당근 같은 걸 막 심어주고 주민에게 이제 동물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양이랑 염소랑 돼지를 선물을 합니다. 선물을 했고 2차 탐사가 끝난 다음입니다. 탐사를 다 끝내고 선원과 장교들은 아주 되게 뿌듯해하면서 아스트롤라 보호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1788년 이 함대가 그렇게 그 섬을 꾸린 그 사람들 아스트롤라 보호는 갑자기 태평양 한가운데서 사라졌습니다. 이 함대가 갑자기 사라지고 30년이 지난 다음에야 솔로몬 제도의 동쪽에서 산타크루즈 섬에서 함대의 잔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못 돌아온 거죠. 그들이 항해를 하고 못 돌아왔습니다. 서양의 계몽주의 시대의 휴머니스트의 탐험가인 라페루즈 백작도 바로 이 섬을 마지막으로 탐험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못 돌아왔습니다.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 섬에 이 신비하고 굉장히 예쁘지만 뭔가 많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고 사람이 살긴 사는데 뭔가 너무 많이 없는 그러한 섬에 그 당시 때 원주민들이 그렇게 살던 그 섬에 이스터섬에 암흑기와 엄청난 극한의 시련과 극한의 추위와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섬이 너무나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9세기에 모험가들과 포경업자들이 계속 그 섬을 막 그렇게 하고 이 섬의 주민에게 잔혹행위를 하게 됩니다. 잔혹행위를 하고 1805년에 미국 범선이 이 섬 사람들 12명의 남자랑 10명의 여자를 갑자기 툭 납치를 해가서 노예로 어디 팔았습니다. 팔았고 개사냥하는데 노예로 보내고 그 상황에서 도망가던 사람들이 다 죽었고 1816년에 러시아 과학 탐험대도 이 섬에 왔는데 섬 주민들이 지금 이렇게 몇 명이 한 20명 이상이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이 상황에서 얼마나 무섭고 공포감이 들고 경계심이 들겠어요. 그래서 섬 주민들이 뒤에 온 러시아 과학 탐험대들한테 막 돌을 던지고 막 욕을 하고 막 돌 던지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제압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더 강하게 위협을 하는 바람에 러시아인들이 후퇴를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10년이 흘러서 1825년입니다. 25년에 윌리엄 비치의 블라썸호가 정박을 했습니다. 주민들도 엄청나게 예민해져 있죠. 주민들이 돌을 던져서 선원들도 다치게 되고 서로 계속 끝도 없는 싸움이 이어지게 됩니다. 1822년에 솔직히 싸움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섬 주민들한테 그렇게 잔혹행위를 해서 섬 주민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822년 핀두스 선원이 또 와서 어린 소녀를 납치를 해간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던지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막 수영을 해서 돌아오긴 돌아왔다 합니다. 그리고 부선장이 바로 배에 있던 부선장이 주민을 죽이고, 이렇게 페루의 노예 사냥꾼, 어디 노예 없나, 어디 일 시킬 노예 없나 이렇게 팔아먹을 노예 사냥꾼들이 득실득실 했던 시절에 이 섬 주민이 10분의 1이 죽었습니다. 이들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페루의 배를 탄 사람들이 폴리네시아 일대, 그 인근의 폴리네시아 일대의 군도에서 계속 힘없고 약한 사람, 노예를 찾기에 급급했고, 노예선에 원주민을 잡아서 페루 해안에 구아노 채취회사, 구아노가 바로 새똥이거든요. 새똥 채취회사에 노예를 팔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 90명의 선원들이, 서양의 90명의 선원들이 찾아와서 이 섬의 사람들은 또 막 헷갈린 거예요. 막 물건을 갖고 오고 좋은 물건을 갖고 와서 막 풀어놨길래 선물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물건을 구경하다가 다 납치를 당한 거예요. 납치를 당해서 노예 무역업자들이 이들을 공격했고, 많은 주민들을 학살을 하였고, 끌려가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배 밑에 감금을 시킵니다. 그리고 끌려간 사람들이 거의 이 섬에 굉장히 지식인들이 끌려간 거예요. 이스터 섬의 문화보존 사제들이랑 마오리 학식자들이랑 왕 카이마오이 왕도 잡혀가고, 그의 아들까지 이렇게 다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구원오장에 끌려간 거예요. 구원오장 새똥 채취회사에 끌려가서 막 그렇게 혹독하게 일을 시키고 900명이 끌려갔습니다. 900명이 굉장히 몸이 많이 아프게 되고 질병에 이제 병에 걸리게 됐고 굉장한 어떤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거기에 끌려가서 그냥 그렇게 노예가 됐습니다. 이 섬의 사람들이. 그래서 타히티 한 주교가 자우센이라는 사람이 정부의 영향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살아남은 포로를 그 포로를 좀 제발 돌려주라, 그 섬에 조금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계속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도중에 근데 또 100명이 천년두와 결핵과 막 그렇게 병에 걸려서 100명이 사망을 하게 됐고, 겨우 그 900명 끌려갔는데 섬으로 돌아온 사람이 15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전염병을 옮기게 됐고, 이 섬에는 어마무시한 비극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처음에 이 섬에 인구가 많이 없었다 하여도 어느 정도는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섬에 남은 인구는 600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유럽인 외젠 에로라는 성심의 소속의 수사가 있었고, 이 사람이 이스터 섬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1864년에 근데 너무나 많은 이제 막 그렇게 노예로 끌려가고 학살당하고 학대당하고 사람들이 많이 죽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고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외제네로가 왔을 때 섬 주민이 막 습격을 하고 물건 훔치고 굉장히 그 사람한테 적대적이었고, 하지만 이제 이 외제네로는 또 여러 사람을 다시 데리고 이 섬으로 들어옵니다. 이 섬에 와서 정착을 하려고 하고, 신부를 데리고 오고 종교인입니다. 폴리네시아인들을 이제 또 데리고 왔어요. 하지만 섬 주민들은 계속 마음을 열지 않고 적대적이고, 도대체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또 무슨 해코지를 할까, 그렇게 경계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외제네로는 가엘나무 묘목과 시약과 소 한 마리, 동물이 많이 없었잖아요. 소 한 마리의 가축을 들이고 여기서 선교 활동을 하였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켰고, 여기서 기독교가 이제 퍼져나가게 되고, 기독교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고, 아이들이 처음에 믿기 시작하고 아이들과 젊은 사람 대상으로 기독교를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1868년에 그 수사가 사망을 하기 전에, 그 수사가 이제 죽었잖아요. 사망을 하기 전에 섬의 모든 사람들이 이 외제네로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외제네로가 에로 수사가 사망을 하고 나서 미국 전함 토파조가 또 섬에 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마을에 집을 다 부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을 부수면서 집안에, 원래 여기는 거대한 석상에 굉장히 돌이 많은 섬이라 했잖아요. 집안에도 굉장히 큰 돌들이 많고 집안에 숨겨놓은 돌들도 많았습니다. 굉장히 귀하게 생각한 거죠, 돌을. 그래서 그 돌을 훔쳐가려고 집을 부셨고, 서양인이
호와 하카 나나 이아라는 거대 석상인 모아이 석상이었습니다. 그 뜻은 바로 도둑질 당한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꺼내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아끼는 돌마저 이제 가져가려고 집을 부시는 잔혹행위를 하였고, 그래서 1868년에 4월에 장 바티스트 보르니에 프랑스 투기꾼이 있었고, 이들이 또 이스터 섬에 왔고 정착해서 가축을 키우고 옷을 선물하고 섬에서 가장 비옥한 마타베리 땅을 사들여서 여기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섬에 또 이렇게 갈리는 세력이 보르니에의 세력이랑 카톨릭교 사람들이랑 이렇게 대립이 돼 있었습니다. 대립이 돼 있었고, 보르니에의 사람은 근데 이제 이들이 누구를 믿고 도대체 이렇게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게, 주기적으로 계속 와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게 또 종교 단체나 어떤 그런 어떤 위에 윗선의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많이 또 베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지 갈팡질팡한 거예요. 근데 보르니에 측의 사람이 와서 또 농사짓고 그렇게 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 보르니에 측 인물 중에 또 한 사람이 또 노예 사냥꾼인 거예요. 한가로와 바유를 파괴를 하고 보르니에 동업자였던 그 사람이 한 척의 배를 보내서 자기 농장에 노예를 또 끌고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이 섬에 살던 사람은 정말로 질릴 대로 질렸습니다. 거의 끝판왕으로 간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그냥 너무나 힘들어서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야 그냥 차라리 이 섬을 버리겠다. 나 이 섬 안 살란다. 우리 그냥 차라리 노예로 끌려가자. 나 이 섬에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전체에 남은 사람이 얼마 안 됐는데 이 마을 사람들 다 떠나려고 하자. 그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또 잡습니다. 안 된다. 절대로 우리 이 땅을 지켜야 된다. 절대로 우리의 이제 이 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100명을 안착시키고 겨우 달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르니에라는 사람이 여기서 막 농사 짓고 했댔잖아요. 그 사람이 갑자기 1877년에 아무 이유도 없이 우문사로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하게 됐고 1888년에 티투르 보르니에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블렌더라는 사람이 알렉산더 셀몬을 고용을 합니다. 알렉산더라는 셀몬을 고용하여서 이제 이 섬을 관리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 섬의 관리를 위임을 하였고, 셀몬이 이제 고용 이제 임무를 받았고, 타히티 사람과 무리를 지어서 여기서 20년을 삽니다. 이 사람이 20년을 살면서 섬을 많이 가꾸고, 정말로 자신의 그런 땅이라 생각하고 가꾸고, 섬 사람과 그래도 남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생활 조건을 향상시키고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섬에 이제 동물이 많이 없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가축을 이때 대량으로 도입을 하고 섬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땅이 크고 굉장히 경치가 좋고 이쁜 그런 어떤 신비한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888년에 이 섬이 바로 칠레로 합병을 하게 되고, 발파라이소주의 행정구역 섬으로 편입이 되게 되어서 결국은 이 섬이 합병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굉장히 그 인근에 있던 태평양 섬들과 많이 이렇게 교류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덩그러니 떠 있었고, 이유가 왜냐면 도구도 많이 없고 뭔가 너무 많이 없었어요. 돌밖에 없고 도구도 많이 없고 어떤 무기도 없고 이렇게 먹을 것도 많이 없었고 동물이 많이 없고 나갈 배도 있어도 너무나 나갈 상황이 안 돼서 그렇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문명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많이 문명이 발달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그렇게 학살을 당하고 결국은 이 섬의 이름마저 잃어버리게 되고 이 섬은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고, 그러면 오늘은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이스터 섬이 유명한 이유가 돌이라는 그 큰 석상 때문에 유명하고, 또 굉장히 경치가 좋고 안에 동굴 같은 데 보면 벽화 같은 게 예쁜 그림이 많이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또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이들이 그러면 이 이제 서양 사람들, 해양 민족들이 이스터 섬을 식민지로 점령을 해버렸잖아요. 점령을 하고 여러 해가 흐르고 나서 유럽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합니다. 이 원신들이 이 원주민들이 대체 누구였을까? 어떤 민족이었을까 많이 궁금해했고, 이제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태평양 일대에 왜 희생제물 바쳤다는 그 인근의 섬들과 거의 비슷한 어떤 외모를 갖고 있고 비슷한 문화, 태평양 여행 중에
그 근방에 있는 여러 섬에 있는 사람과 외모가 비슷했고 풍습도 비슷하고 공유하는 언어도 비슷했고 뉴질랜드 마오리족이 와서 이 이스터 섬의 사람과 이야기를 하니까 대화가 됐다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들이 바로 폴리네시아인이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폴리네시아인인 거예요. 폴리네시아인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고 세계에 대한 개념, 이들이 세계를 이 넓은 세계와 우주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념과 신을 찬양하는 방식과 왕을 결정하는 방식과 그리고 장례 문화, 그리고 집을 짓는 거, 어떤 집 짓는 문화와 풍수적인 문화와 식습관 등 여러 부분에서 인근에 있는 섬의 사람들과 너무나 유사성을 보이는 거예요. 어느 제도든 그리고 새를 숭상하는 점, 새를 숭상하고 새를 신으로 모시는 점,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때 보이지 않는 힘, 우리 눈에는 볼 수 없지만 뭔가를 그렇게 하게끔 하는 강인한 힘, 그것을 만화라고 불러서 만화가 어디에도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왕과 신이 바로 만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었던 점, 그런 점이 바로 폴리네시아인의 특성을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폴리네시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스터 섬의 사람들의 그 원주민 때 굉장히 옛날 초창기 시대 때 그들이 어떻게 섬에 정착했고 어떤 신을 모셨고 어떤 문화가 있었고 어떤 샤머니즘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터 섬의 사람들은 탕가로아라는 왕을 중시했습니다. 탕가로아라는 왕을 중시하였고 신입니다. 가장 이 폴리네시아인들이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믿는 신이 바로 탕가로아라는 신이었는데 바로 새입니다. 새를 숭상하였고 그들이 그 탕가로아가 바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역의 폴리네시아인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그들은 어떤 동물을 숭상하고 토테미즘이 있긴 있었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애착을 가졌던 어떤 그런 부분이 바로 땅입니다. 땅과 토지에 굉장히 애착을 가졌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땅에 그렇게 농사를 짓고 그렇게 재배를 하는 법을 알고 있었고 특히나 땅의 산물, 고기보다는 땅의 산물에 더 애착을 가졌고 묘목과 바나나, 고구마와 칡과 사탕수수를 그렇게 재배를 했습니다. 이 폴리인들이 태평양 전역의 폴리인들이 그랬고 그리고 이 섬에 토템 우화가 조금은 있긴 있습니다. 동물이 많이 안 살았지만 토템을 숭상하는 토템 우화가 있고 그리고 주로 사용했던 도구나 어떤 무기 같은 게 많이 없었다 했잖아요. 조개 껍데기나 이빨이나 뼈를 재료로 해서 그렇게 그렇게 돌에다가 다 이렇게 문양을 새겼고 석기나 낚시 바늘이나 문신용 빗을 공통적으로 이 폴리인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이스터 섬의 생활입니다. 왕이 권위가 굉장히 컸고 신성 왕이 거의 신격화되었고 만화의 힘으로 모두가 잘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화는 바로 선조가 조상이 준 신성한 힘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항시 영토에 재앙이 없기는요. 그 뒤에 재앙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는데 재앙이 없고 가축을 잘 키우고 자라게 하고 과일이 열려서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만화의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짝대기를 들고 신 앞에 비를 내리게 되려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제사를 지냈죠. 기도를 드렸고 곡식을 수확하고 여러 가지를 결정할 수 있는 명령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왕 아리키마우였습니다. 왕이 굉장히 강인한 힘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왕한테 그들이 수확한 첫 생산물을 바쳤고 겨울에 왕만이 참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화는 이 만화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힘이 사회에 복을 갖다주고 이 섬에 복을 갖다주고 하지만 굉장히 만화는 크고 신성한 힘이지만 또 개개인에게도 굉장히 보이지 않는 힘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만화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가면 만약에 굉장한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왕 앞에 가면 벌을 받습니다. 왕과 눈이 마주치면 안 되고 그리고 왕이 잠을 자거나 밥을 먹는 모습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6개의 나무는 많이 없었지만 나무 장식품들이 있었는데 나무 장식을 엮어서 레이미로라는 어떤 목걸이 같은 걸 만들어서 걸고 다녔었고 우아라는 호를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격한 계급 사회를 읽을 수 있는 게 왕은 바로 홍가씨족 출신이었고 홍가씨족은 바로 맨 처음에 완전 원시 인류 최초에 이 섬에 처음 상륙한 사람이 바로 호투마투아였습니다. 호투마투아의 아들을 조상으로 그렇게 모시고 있고 홍가씨족의 출신인 거죠. 그들이. 그래서 귀족 계급이 1번이고 가지고 있는 힘이 1번이고 그 다음에는
문화보존 사제들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권력은, 그래서 권력이 바로 족장인 마타토아가 힘이 컸고, 마타토아 밑에 그 근방에 또 그 나라에도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도 가수와 조각을 굉장히 잘했다 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돌에다가 조각가 그림을 새겼는데, 조각가가 직업으로 인정을 받았고, 어부랑 어떠한 자신의 재주, 각각의 어떤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이 있었고, 그 기술에 맞게 조금씩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각각의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었고, 그리고 주로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땅에 굉장히 애착을 가져서 땅에 그렇게 어떻게 고구마랑 어떻게 뭐 사탕수수나 그런 거 어떻게 막 재배를 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또 치르잖아요. 이 인근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 중에 노예가 발생을 하고, 노예도 여러 노예들이 있는데, 그렇게 전쟁 중에 또는 어떻게 제사를 지낼 때 노예를 희생제로, 사람을 제물로 탕가로와 신한테 바쳤습니다. 희생제였던 그 문화 인근에 있던 섬들에서 다 그렇게 노예를 그렇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섬에 상륙한 사람이 호투마투아라 하였죠. 호투마투아는 6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6아들이 이 큰 섬에 이렇게 6아들이 분할을 하고 있었고 힘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 6구역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구역을 마타라고 불렀고, 마타를 또 재분할을 하여서 나중에 유럽인들이 또 한번 왔을 때, 나중에 뒤에 왔을 때는 10개의 마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10개의 마타가 5개로 조금 어떤 의견적인 부분이나 어떤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좀 대립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타는요, 1마타는 같은 조상 혈연을 하고 있고, 혈연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장례 문화가 있는데, 장례 문화는 매장지가 바로 사람이 죽었을 때 그렇게 매장하는 매장지, 공동묘지죠. 공동묘지를 바로 아우라고 불렀고, 신성시하는 선조의 석성인 모아이, 그 돌이 그 뒤에 서양인들이 와서 집 부수고 돌 훔쳐간 거, 그게 바로 선조를 모시는 공동묘지를 세우는 석성인 거예요. 그걸 훔쳐간 거예요. 그거를 세웠습니다. 매장지에 이 큰 돌이 바로 공동묘지에 세우는 돌이었고, 그 모아이가 어떤 신성한 힘을 가지고 있고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조상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집 구조는요, 일단 집 구조는 타원형으로 된 구조였고, 뒤집힌 배 모양이 탐험대들이 방문을 했을 때 어떤 집에는 심지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200명의 대식구가 살고 있는 집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구를 또 보호하는데 나무는 많이 없고 작은 나무 조각들로 이렇게 박아놨었고, 오두막 한가운데에 굉장히 신비한 힘이 있다 생각하였고, 밤에 돗자리를 깔고 거기서 사람들이 잠을 자곤 했다고 합니다. 그 가옥에서 트여 있었죠. 그래서 동굴도 많았고, 동굴에서도 주거를 하기도 했고, 입구는 좁고 벽을 쌓아놨고, 용암이 응고한 어떤 공동, 그게 이제 이렇게 어떤 땅 속에 파놓은 어떤 동굴 공동에 지하 공동이 있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그냥 한 번씩 쉬기도 하고, 피난처로 생각하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안면 조각들도 많고, 그들이 이렇게 어떤 그림 같은 거 많이 새겨놨다 했죠. 그리고 주거지 20m 근방에 직사각형의 석조 건물이 있었는데, 바로 돌을 쌓아놓은 집들이었습니다. 조그만 방이 있었고, 입구에는 거기다가 닭을 가뒀는데, 동물이 많이 없었는데 닭이 조금 있었습니다. 도둑들이 워낙 많았죠. 초창기에도 도둑이 엄청 많았답니다. 이 섬에 와서 훔쳐간 사람 많았고, 닭을 많이 훔쳐가서 닭을 그 안속에 숨겨놨다고 합니다. 숨겨놨고, 닭은 바로 부의 상징이었고, 축제나 행사를 열었을 때 그들이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닭을 선물로 서로 교류를 하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축뼈가 일단은 많이 발견이 안 되는 게, 동물이 많이 없었고, 일단은 고기가 부족해서 그들은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낚시를 하고 그렇게 배를 타고 그렇게 인근에 또 나갈 일이 종종 있긴 해도 많이는 못 나갔고, 주로 그래서 야채 위주로 먹었고, 채식 위주로 먹었고, 주로 먹은 게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를 주식으로 먹었고, 여인들이 낚시를 했는데, 여인들이 물고기와 게와 성게와 조개를 그렇게 낚았고, 남자들은 직접 손으로 낚시를 했는데, 횃불을 들고서 가재랑 어떠한 낙지를 이렇게 그렇게 낙지를 그렇게 낚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6월, 9월에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여서 밖으로 거의 못 나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섬 주민들이 바로 이 아나바이 석조 구조물이 있었는데 그 어떤 석조로 된 구조물에 토양의 흙이 습기가 좀 있고 바다 바람이 불고 태양열과 어떤 곡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석조 구조물에다가 그렇게 곡식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꿨고 야채나 꿀이나 바나나나 마나바이 단지 그렇게 심은 단지가 있었고 용암이 만든 공동이 있었다 했잖아요. 용암으로 만들어진 지하로 뻗은 어떤 지하 공동 속에 지하 정원을 파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야자와 어떤 치과 사탕쿠 수수를 그렇게 재배를 하고 식물이 거의 그 깊이가 지하 공동이 거의 6m에 달했다고 합니다. 제법 깊었죠.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식물을 그 안 속에다가 보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시 인류들이 이렇게 그렇게 소소하게 살아나갔고 일단은 옷이 없었습니다. 거의 나체족이었고 마오테와 꾸지나무 껍질을 펴서 옷을 만들었는데 여인들이 옷을 만들었고 주로 나체였고 주로 부위만 가리고 망토를 입고 있었는데 망토가 유일한 외투인 거예요. 근데 망토의 크기를 보면 그 사람의 지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색깔과 크기를 보면 그 사람의 지위를 알 수 있었고 신분에 따라서 좀 달랐고 그래서 그들의 종교, 신앙, 믿음, 민간 신앙을 읽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식사할 때 그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민간 신앙을 읽을 수 있었던 거죠. 집을 세우는 거 그리고 배를 띄울 때 굉장히 이제 한번 나갈 때 굉장히 중요하게 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신한테 기도를 올렸고 폴리네시아 이 인근에 있던 폴리네시아인들을 전체의 섬에서 공동으로 모시는 신은 그들은 우주 삼라만상의 기원이 바로 탕가로아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를 숭상을 하였고 이 이스터 섬의 사람들이 또 주로 모셨던 신은 마케마케라는 최고의 신으로 모셨는데 바로 탕가로아가 낳은 마케마케입니다. 마케마케는 바로 맨 처음에 이 섬에 상륙을 한 홍가 씨족의 대표의 맨 처음에 들어온 그 사람들 호투마투아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렇게 맨 처음에 들어온 사람을 조상 가문으로 그렇게 섬겼고 그 호투마투아의 수호신이 마케마케였고 마케마케를 최고신으로 숭상했고 그 위에 또 큰 신이 바로 탕가로아라는 새를 숭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탕가로아는 새잖아요. 제일 큰 신이 탕가로아의 아래서 마케마케가 나왔고 마케마케는 새 머리에 반은 새고 반은 사람인 거예요. 마케마케가. 그래서 이 탕가로아는 모든 걸 스스로 다 창조한 거예요. 새가 이름을 자기 스스로 다 지었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달이 없을 때 이 우주의 생명체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우주와 자연과 삼라만상이 있기 이전에 선 존재한 게 바로 탕가로아입니다. 그래서 이 탕가로아가 깃털을 텁니다. 막 이렇게 할 때 깃털을 털잖아요. 그러면 땅에 떨어뜨리잖아요. 땅에 떨어뜨리면 그 깃털의 힘으로 식물이 자란다고 생각하고 식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식물이 자라고 이게 바로 알신화가 이 문화의 중심을 두고 있고 어느 나라에나 근데 알신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알신화가 있죠. 그래서 이 마케마케는 탕가로아가 낳은 알이잖아요. 마케마케는 해골룬에 굉장히 큰 두 눈을 갖고 있는 새신이었고 이 마케마케가 바로 사람을 창조를 했고 식물이 생겨나고 땅에서 그 다음에 사람이 생겨났다고 생각해서 식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케마케라는 이 신이 또 낳은 신이 티베아 로라이아 호바와 아랑키코테라는 여러 신들도 있었고 각각의 여러 이 삼라만상의 여러 신들에게 신성이 깃들어 있고 많은 어떠한 그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복을 주고 그렇게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가장 큰 신성이 바로 탕가로아고 가장 낮은 신성 그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낮은 신성을 아쿠아쿠라 하여서 물체나 물건 어떠한 작은 나무 조각상이나 돌을 그렇게 숭상을 하였고 물체나 자연 현상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깃들어 있다라고 믿는 애니미즘적인 어떤 신앙을 읽을 수 있었고 그래서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그들은 태무라고 얘기합니다. 산사태가 일어났다. 보이지 않는 기운의 힘으로 자연재해가 일어났다. 태무라고 하고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마타바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들은 문명적으로 많이 떨어져서 염색을 하는 방법을 몰랐는데 처음에 뿌리 가루로 염색하는 법을 그렇게 알아서 그 어떤 망토에 염색도 하고 염색을 했는데
염색을 누가 가르쳐 줬냐고 하니까 도마뱀이랑 새가 여인들한테 가르쳐 줘서 그것을 동물한테 배웠다라는 토템 신화를 읽을 수 있고, 여인이 배워서 여인들이 주로 옷을 만들고 염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뼈와 낚시 바늘을 만드는 방법, 맨 처음에 어떻게 사냥을 하고, 예를 들면 어떻게 그렇게 낚시를 하고 그렇게 했냐 하니까 뼈와 낚시 바늘을 만드는 방법을 그렇게 자연물이 가르쳐 줬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섬에 나무가 일단은 별로 없댔습니다. 나무가 많이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어느 나라든지 어느 땅에서든지 일단 나무가 많이 좋은 땅, 고퀄리티의 좋은 따뜻한 땅에 나무가 적절한 나무가 잘 자라줘야 합니다. 나무가 별로 없었고, 나무 조각상이 일단 많고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아이 카바카바 상이라는 그런 상이 있었는데, 굉장히 독창적이고 유명한 상인데, 굉장히 이렇게 어떤 여윈 흉곽의 상을 하고 있는 남자 상인데, 그런 어떤 상들이 많았습니다. 나무 조각상이 많았고, 여러 조각상이 있고, 그 조각상이 바로 각 가족의 수신인, 그 조각상을 수신으로 생각하고 제2신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각상이 많은 것이 그들에게는 자랑이었고 굉장히 기쁨이었고, 왕이 조각상 10개 정도를 이어서 목걸이를 만들고 다녔다 했잖아요. 축제 때 그들이 목에 걸고 10개에서 12개 정도를 목에 걸고 그렇게 행사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조각상을 모셨고, 모시고 싸게로 잘 싸서 모셨고, 주문을 외웠고, 토롬이라는 어떤 나무에 새긴 조각상이 있었고, 신과 어떤 선조의 조상의 영을 모실 때 이 토롬이를 가지고 토롬이에다가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와 거북이와 닭과 도마뱀 조각상을 보니까 동물을 조금 숭상했던 거, 토템을 읽을 수 있고 많이는 없었다 했습니다. 1868년 섬 주민이 자우센 주교에게 존경을 증표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꼬은 줄에다가 나무 토막을 이렇게 그런 어떤 조각상을 선물로 전달해 주기도 했었고, 여기에 상형 문자가 적혀 있었는데, 코하우 롱고라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 지팡이라는 뜻의 어떠한 글을 새겨서 그렇게 주교한테 선물을 하기도 했었고, 그러한 서판, 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어떤 서판에서 문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들이 문자를 썼구나. 맨 처음에 원시 시대 맨 처음 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하우 롱고라는 서판의 비밀을 읽으니까 이것이 전승이 어떻게 전승되어서 내려왔냐 하니까, 맨 처음에 정착을 한 홍가시족의 맨 처음에 인류의 조상이 바로 호투마투아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서판에 호투마투아가 새긴 거다. 글을 새겨서 학교를 열어서 글을 가르쳤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고, 서판을 가르쳤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럴 확률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1770년에 스페인이랑 맺은 조약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었고, 서판 뒤에는 기하학이랑 동물상을 본뜬 어떠한 모양이 있었고,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고, 그 기호를 다 연결을 해보니까 사실 아직까지도 그게 해석이 안 된다고 합니다. 문장과 문법적인 어떤 구조는 없고, 연상적인 기호, 원시 인류들의 어떤 맨 처음 초창기 때 이 서판에 그들이 사용했던 기호들이 문양의 돌의 서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 때나 전쟁 때나 장례식 때 각기 다른 서판이 사용이 되었고, 아나키나에 있는 어떤 학교에서 서판을 읽는 방법을 그렇게 학교를 열어서 가르쳤다 했죠. 1년에 한 번 왕이 어떤 주관하는 행사가 있었고, 만약에 그 서판을 읽으라고 학생들한테 시킨 거예요. 이거 읽어봐 시켰는데, 만약에 실수로 말을 잘 못하고 떠듬거리면 바로 서판을 압수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엄격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거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게요.